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식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살면서 전혀 몰라도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플랜다스의 개라는 게 꾸려지고요. 다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플랜다스의 개 이사회가 다스 주식을 안 사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 민감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민감한 이슈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다만 요 뉴스를 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보려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스의 주식을 사서 내부 자료를 검증해 보자라는 취지로 플랜다스에게 모금 운동이 벌어졌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주도를 해서요. 예. 3주 만에 150억 원이 모금이 됐고, 그런데 운동본부의 이사회가 25일 이 돈을 주식 구입에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SBS 보도 내용을 보면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다스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다시 팔아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건데, 다스 같은 비상장 주식은 휴지가 되기 딱 좋다라는 이유인 거죠. 예. 지금 이제 다스 상황을 보면 외형상 소유주가 이상은,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의심이 되는 건데, 예. 두 사람 다 탈탈 털릴 가능성이 있고, 소유주가 털리면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 주식은 휴지가 될 거고 모금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돈을 다 날린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안원구 사무총장이 26일에 그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부도가 나서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던데 이 회사가 총 자산이 9,200억 원이고 부채가 6,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순자산이 3,000억 원이 된다. 이런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부도나면 휴지 조각 된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 문장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노다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스는 어떤 경우냐? 요 경우에는 안원구 총장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휴지 조각은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원래 싼 걸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핵심입니다. 비싼 걸 사서 쌀 때 팔면 손해가 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핵심 능력은 도대체 뭐가 싼 주식이냐라는 걸 찾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B라는 주식 가격은 1만 원밖에 안 합니다. 뭐가 싼 주식이죠?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처음 듣는 분들은 야 그게 질문이냐? 만 원짜리가 더 싸지 10만 원에 비해서 10분의 1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최고급 스마트폰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에 만 원입니다. 이번엔 어느 게 싼가요? 이 경우도 이쑤시개가 더 싼 건가요? 그러니까 야 이쑤시개 하나에 만 원밖에 안 해. 그런데 최고급 스마트폰은 10만 원이나 한다. 와 이쑤시개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더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이쑤시개 하나에 왜 만 원이나 하냐고요. 이건 오히려 너무 비싼 겁니다. 반대로 최고급 스마트폰이 10만 원밖에 안 하면 이건 정말 싼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때는 그냥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싼 거예요. 반면에 이쑤시개 하나를 만 원에 팔면 그건 비싼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식이 싸다 비싸다 이야기를 할 때는 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 그 기업이 최고급 핸드폰이냐 아니면 이쑤시개밖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기준이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자산을 보는 겁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가진 건 땡전 한 푼 없어요. 예. 근데 기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미래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런 회사는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술은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많아요. 이 회사가요. 이런 회사도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떤 절차로 회사를 정리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요. 청산 절차. 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돈을 꿔준 은행도 있을 거고요. 채권자들이죠. 이 회사에 주식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주들이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채권자와 주주는 과연 얼마를 챙길 수 있을까요? 회사가 청산 절차에 딱 돌입을 하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팔아버립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팔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팔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채권자나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들이나 주주들,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한 푼도 못 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일단요. 예. 이때 돈을 돌려주는 순서가 채권자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주주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재산 다 긁어서 판 다음에 마련한 돈으로 빚을 먼저 갚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지금 다스가 땡전 한 푼 없는 회사라면요. 그리고 빚도 엄청 많은 회사라면요. 이때 플란다스의 개가 이 회사 주식을 샀고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요러면 플란다스의 개가 사들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회사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은행빚부터 갚거든요. 그런데 빚도 다 못 갚는 겁니다. 재산을 다 청산했는데도요. 이러면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재산은 1원도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다스가 돈이 엄청 많아요. 요 상태에서 망했다면 부동산 팔고 뭐 보유한 돈 다 긁어서 빚부터 갚겠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요러면 다스 주식은 부도가 나도 휴지 조각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안원구 총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회사 총 자산이 9,200억 원이고 부채가 6,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순자산이 3,000억 원이나 된다. 이런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요 대목입니다. 총 자산이 9,200억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9,200억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현금, 뭐 사무실 집기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합쳐보면 9,200억이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빚부터 갚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빚이 얼마냐? 6,300억입니다. 어라? 회사 재산이 9,200억인데 빚은 6,300억이에요. 빚부터 다 갚아도 2,900억이 남는 겁니다. 안원구 총장은 3,000억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계산하기 좋게 3,0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아도 3,000억이 남으면 이 3,000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스가 부도가 나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리가 없다는 안원구 총장 말이 맞는 거죠. 문제는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휴지 조각은 아니더라도요. 플랜다스의 개가 마련한 돈이 150억 원입니다. 이 150억 원으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주식을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 만약에 150억 원으로 다스 주식의 10% 정도를 사들였어요. 이러면 플랜다스의 개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 나시는 겁니다. 예, 컨글래츄레이션인 거죠. 왜냐하면 플랜다스의 개가 보유 지분이 10%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3,000억입니다. 예. 10%죠. 10%면 3,000억 중에 10%, 300억을 돌려받습니다. 투자한 지 몇 달 만에 더블 되는 겁니다. 이제 만세 부르는 거죠, 이 경우는요. 아. 반면에 플랜다스의 개에서 모은 돈 150억으로 다스 전체 주식의 5%만 샀습니다. 이러면 본전이에요. 부도가 나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3,000억인데 이 중 5%가 150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50억 넣고 150억 돌려받는 겁니다. 예, 아무 뭐 손실 이득이 없는 거죠. 반대로 150억으로 주식을 1%밖에 못 샀어요. 엄청 비싸게 산 거죠. 예. 이러면 손해가 납니다. 휴지 조각은 아니지만 손해가 꽤 크죠. 주주들의 목 3,000억 중에 1%는 30억밖에 안 되니까요. 150억 투자하고 30억밖에 못 돌려받으니 손실이 꽤 큽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회가
다스가 부도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안 사기로 했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고요. 150억으로 몇 퍼센트를 살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흥정을 잘해서 150억으로 10% 살 수 있다면 투자 차원에서도 무조건 사야죠. 이런 경우라면 쥐를 잡는다는 취지 외에 돈 벌기 위해서도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주식이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플랜다스의 개의 목적은 뭐였냐면 150억 원으로 다스 주식 3% 이상을 매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3% 매입을 전제로 했었던 거예요. 예. 만약에 150억으로 3%를 매입을 한다면 다스가 부도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천억에 3%면 90억이죠. 이러면 손해가 나요. 150억 투자해서 90억을 돌려받으니까요. 그런데 흥정을 잘해서 5%만 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흥정을 잘해서 한 10% 살 수 있다면 봉 잡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돈만 알고 있는 월가 투자자라면 10%만 살 수 있다면 주식 사고 다스를 고의로 부도를 내버리겠어요. 그렇게 전 주장을 하겠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이라면은요. 왜냐하면 아니 다스 사업해봐야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돈 쓰지 말고 부도 내버리자. 그리고 빚 다 갚고 3천억 나눠 가지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월가 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150억 투자하고 몇 달 만에 300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문제의 핵심은 부도 난다고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지금 150억으로 다스 주식을 얼마를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은 씨가 47.26%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23.60%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3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2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재정 씨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캠코라고 하죠? 네, 그렇죠. 지금 캠코가 이 주식을 팔려고 내놓고 있죠. 기획재정부의 주식을 받아서요. 예, 예. 그리고 청계재단이 5%, 김창대, 이 사람은 뭐 이명박의 고교 동창이죠. 이 사람이 한 4%, 이렇게 들고 있어서 100%입니다. 이 중에 캠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들고 있는 주식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주식을 팔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플랜다스의 걔한테요. 예.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팔겠습니까? 그러면 플랜다스의 걔가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 기재부가 주식을 팔려고 위임을 해놓은 캠코를 찾아가야 됩니다. 현재 캠코가 이 주식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내놓은 가격을 보면 150억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은 한 3.4% 됩니다. 만약에 요 가격대로 사서 3.4%를 얻고 다스가 부도가 난다면 손실이 생기죠. 150억 투자해서 한 100억 건지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런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플랜다스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주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150억 투자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한 100억을 건진다. 50억이 손해가 난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일단 원칙적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캠코가 다스 주식을 팔려고 오래전부터 내놨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사회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코도 그 주식을 팔 기회가 이번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가격을 흥정해서 낮춰 팔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안원구청장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캠코도 팔 곳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테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5%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흥정을 한다면요. 예, 예. 이러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돈 넣으신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정을 조금 잘해서 한 6%나 7% 정도 건지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겁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이 운동본부가 내린 결정이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부도가 나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싸게 사면 기다리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태로라도 최악의 경우에 한 70% 정도는 건집니다. 이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싶어요.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어느 쪽이 옳으냐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실관계와 다름에 대한 부분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또 뭐 모처럼 주식 공부를 하는 셈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스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사회의 상황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안원구 청장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 관계인들의 주식이 만약에 차명 소유된 것이고 말하자면 MB가 주인인 걸로 드러나면은 그 주식의 의결권은 모두 상실된다. 네, 그렇죠. 따라서 플랜다스의 개로 확보한 그 지분이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대 주주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 상당한 규모의 대주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지금 이거는 주식을 물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주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지분은 다 이명박 관계인들의 지분, 차명 소유로 의심되는 지분인데 그러면은 플랜다스에게가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 논쟁에서 핵심은 권영미 씨 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권영미 씨는 상속세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낸 23.6% 남은 것까지 사실은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고 하면 예. 안 총장님 말씀대로 3%로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냈다는 건 이건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명박 차명 재산이고 실권이 되더라도 권영미 씨만큼은 이게 내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2대 주주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권영미 씨가 냈다는 물납했다는 그 세금도 실은 그거를 물납할 이유가 없고 진짜 자기가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은 그렇게 할 여지는 전혀 없고 도리어 이번에 그 물납 자체는 MB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이미 그 다스베이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할 텐데 예. 안원구 총장님이 3%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드린 이야기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들을 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전에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